유명무실한 봉수대. 봉수대의 현실. 임진왜란 당시 봉수대를 통한 연락도 거의 없었다. 뒤늦게 파발 소식을 듣고 한양 인근에서 봉화를 띄운 기록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정에서 문책을 할까 두려워 부랴부랴 산에 봉화를 지폈던 것이다. 사실 봉수대 시스템만 원활하게 작동되었더라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반나절이면 조정에서 소식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으니 무엇보다 봉수대에 불을 피울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 불을 피우더라도 평소 나뭇가지를 치는 등 시계 확보를 해놓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 봉화를 올려도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들었다. 성종 때 기록을 보면 봉수대에는 통상 5명이 근무했는데 낮에는 농사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도통 상주하지 않았고, 밤이라고 해봤자 산꼭대기까지 짐을 지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고단한 처지여서 지원자가 없었고 도망자만 속출했다 한다. 그런데 그나마도 주로 북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연산군 당시 각 봉수대 군사들에게 덧옷을 지급했는데 평안도에 350벌, 함경도에 500벌, 삼남지방에는 고작 63벌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남쪽에는 외적이 침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만큼 대비에 소홀했고, 그런 이유로 봉수대 수도 적었던 것이다. 그런데 봉수대 수가 적어지면 간격이 넓어져 불을 피우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되기가 어렵다. 여러모로 당시의 봉수 시스템은 문제가 많았던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는 하루에 1000리를 진격했다.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건넜다. 9년 전 정묘호란으로 조선은 항복하고 그때 형제지간의 맹약을 맺었지만 조선은 군사력도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매번 여진족을 미개한 오랑캐라 무시하고 멸시했던 터라 청나라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던 터였다. 당시 청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와중 조선이 외교까지 파탄내자 그걸 핑계로 군대를 보내온 것이다. 이때 청나라 군대의 침범에 대한 장계를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은 국경에 나가 있던, 하지만 장계가 도착한 건 국경 침범 3일 뒤였다. 큰일입니다. 부국의 군사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인조, 이런, 결국 넘어왔단 말인가? 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평안도 안주에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 벌써 안주까지 내려왔단 말인가? 평안도 안주에서 한양까지는 대략 1000리의 거리가 된다. 이에 신료들은 허겁지겁 오병대책과 강화도 몽짐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다음날 개성유수로부터 급보가 다시 올라온다. 긴급한 소식입니다. 적들이... 그래, 지금 어디까지 왔다던가? 이미 개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헉, 개성이라니. 그랬다. 이미 청나라 군사들은 한양 코앞에까지 다다랐던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천리길을 진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진군은 현대의 기계화된 군대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병자호란 치욕의 1등 공신 김자점. 이유는 이랬다. 김자점이 보고를 늦게 올린 것으로. 김자점은 나중에 그 죄를 물어 진도에 귀양을 가게 된다. 병자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김자점은 황해도 북쪽 사리원 근처에 있는 정방산성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을 수축하는 임무를 맡았다. 기장.
장군님, 빨리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혹시라도 적들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 그동안 북방민족들은 항상 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 대대적으로 침공을 했던 것이다. 거란도 그랬고 몽골도 그랬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김자점은 버럭 화부터 냈다. 자네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을 말어. 그렇다면 대감, 봉수대라도 더 설치하시미. 당시 의주에서 정방산성까지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한양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것도 안 될 소리야.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직접 전령을 보내는 게 낫지. 괜히 잘못해서 적이 없는데 실수로 봉화가 전해지기라도 해봐. 조정은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래서 봉수대 설치도 반대했던 김자점이었다. 그랬는데 12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산에 봉화가 올랐다. 2개였다. 적진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봉화의 신호체계는 이렇다. 1개 평상시, 2개 적이 국경 근처 출몰, 3개 적이 국경선 도달, 4개 적의 국경선 침범, 5개 적과 교전 중. 대감, 용골산 봉수대에서 불이 2개 올랐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겁먹은 놈들이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불을 2개 피운 거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에도 봉화가 2개 타올랐다. 그러자 김자점은 부하 1명을 정찰 삼아 의주로 보냈다. 에잇, 짜증나는구나. 네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 좀 하고 오거라. 조선군의 전령은 청나라 군대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12월 9일 의주로 갔던 부하가 돌아왔다. 그래, 어떻드냐? 대감, 큰일 난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적들이 곧 강을 건널 듯 싶습니다. 순간 김자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하의 목을 칼로 쳐버리려 했다. 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똑똑히 보고 온 거 맞아? 분명 보았습니다만. 대군이 건너오려면 일단 강이 꽝꽝 얼어야 하는데 지금 압록강이 얼었더냐? 내 딱 보니까 건너에서 그냥 시위만 하는 거구만. 김자점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군은 그날 배를 통해 도하를 마친다. 그리고 청군이 몰려오자 놀란 김자점은 그제서야 장계를 보낸다. 하지만 이미 황해도 정방산 일대까지 도착한 청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고 전령은 체포되고 만다. 당시 청군은 김하병 특유의 앞만 보고 무조건 돌격하기 전술을 쓰고 있었다. 이 방법은 적들과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고 적의 수도만을 바라보고 신속히 공격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청군은 잠시 머물다 전투도 안 벌이고 그대로 인근을 통과하고 말았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당시 내침을 전달해야 할 전령이 결국 적군의 뒤를 따라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청군을 추격하는 조선군은 없었다. 그런데 이때 의주를 지키던 임경업이나 황해도를 지키던 김자점 같은 장수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대감, 적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정말인가? 추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쳤어. 그러다가 적의 후속 부대가 공격하면 어쩌려고. 물론 보신주의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다. 보병 위주의 조선군은 김하병 위주의 청군을 추격해봤자 늦는다. 게다가 잘못하면 성을 벗어나 야지에서 앞뒤로 포위당해 전멸할 수도 있다. 사실 한겨울에 소수의 기병 위주의 부대로 적진 깊숙이 들어온 군대다. 후방에서 성을 잘 지키며 보급만 끊어도
장기전에선 100% 승산이 있다. 문제는 왕의 몽진이 실패하여 단시간에 왕이 포로로 잡혀버렸다는 데 있다. 경기에 실패하지 않고 정보 전달만 신속히 이루어져 있어도 강화도는 못해도 최소한 남한산성으로 식량이라도 충분히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청나라 군대는 아무도 추격하지 않는 바람에 한양으로 쏜살같이 올 수 있었다. 이때 임금은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청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닷새 만에 한양에 도착한다. 김자점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인조한테 개처럼 얻어터짐. 하지만 인조는 이후 김자점을 다시 불러들인 예나 지금이나 보고가 늦으면 이 꼴이 난다.